서실장의 더전실무 톡톡 결산편인데요. 이번에는 적격증빙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중에 이미 발생된 거래들을 입력을 해왔습니다. 자, 적격증빙 네 가지가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네 가지였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당연히 부가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 있겠고요. 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자, 공제가 되는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항목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갔고,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은 저희가 일반 전표로 입력을 보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미 자동 전표 처리를 통해서 부가세 때 자료를 다 보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한 항목들이 일반 전표에 이미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에 기본적인 작업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 외에 통장 거래를 하시면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했던 항목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자, 특히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는 적격 증빙 미수치와 관련해서 갖추지 못했을 때 3만 원을 초과하면 3만 원 초과 거래대에 적격 증빙을 갖추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었죠. 자, 가산세 대상인데 2%의 가산세 대상인데 이 가산세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예, 적격 증빙에 대한 제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는 항목들은 제외 대상 항목으로 코드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자료들이 집계가 돼서 결산하고 법인 세무 조정할 때 가산세 대상은 가산세 계산하는 내역서로 가게 되고요. 자, 제외 대상은 제외 대상대로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제분 중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와 관련된 서식은 자, 이 부분은 법인세 신고할 때 첨부돼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한번 적격 증빙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는데요. 출금 전표 세금과 공과금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놨는데요. 자, 법인은 영수증 수취명세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격 증빙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들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세금 성격이었고요. 또 인건비들은 원천 지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소모품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모품 또는 복류생비. 자, 3만 원 밑으로는 카드 계좌 여부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3만 원을 초과한 거래인 경우에는 카드 여부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모품비 65,400원이 있는데 자, 카드를 썼으면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영수증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카드를 쓰지 않은 경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거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날 출금으로 소모품 거래를 입력을 하는데 8만 원 입력하면서 3만 원을 초과했죠. 그랬을 때는 이제 카드에 대해서 카드를 썼느냐 아니냐를 바로 카드 계좌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카드를 썼다면 신용카드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드를 쓰지 않은 경우에 자, 여기에 세 가지 요소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된 부분은 분개는 하지만 이미 뭐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고 분개만 여기서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을 하셔도 되고요. 또 법인인 경우에 적격증빙 관련된 항목이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하셔도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카드 계좌에서 두 번째 보시면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가 있습니다. 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고 된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적격증명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8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겠다라고 할 때 여기 대해서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법인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의 의무가 없지만 개인 사업자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서 공급자 코드 더하기 키 눌러서 엔터 하시고 상호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시면 자, 공급자 코드란에서 빈칸이면서 더하기 키 하면서 공급자를 등록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나머지 인적사항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급자 등록 눌러주시고 추가하겠습니까? 예 하시고 확인. 자, 공급자 등록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가시면 공급자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된 코드를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공급자 코드란에서 키보드에 더하기 키 00000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상호명 넣어주신 다음에 엔터 하시면 공급자를 등록하겠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등록키 눌러주시고 다음에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는데 등록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때 영수증 수취명세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눌러서 전체 삭제 후 불러오기 해보면 지금 8만원 한 건 등록된 내역이 나오고요. 자, 구분란에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빈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은 가산세 대상이라는 뜻이고요. 자, 2번 서식 옆에 1번 서식이 있는데 여기 가면 명세서 제출 대상 한 건 8만원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작성을 하지는 않았어도 가산세 대상인 경우에는 이 내역을 가지고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 계산서로 가시면 자, 새로 불러오기 하면 여기에 바로 지출 증명 서류 미수취에 대한 금액 8만 원에 대해서 2% 1,600원의 가산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 저장키 눌러주신 다음에 법인세 신고할 때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로 가면 자, 내가 내야 될 세금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대상이 전표 입력에서부터 체크가 되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가 된 상태에서는 영수증 수취명세 제출을 하지 않았어도 가산세 계산서로 내역이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인들도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카드 계좌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대상인 경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 자, 자동차 보험료를 제가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자, 보험료는 금융 보험 용역에 대해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 대상을 좀 가볼 텐데요. 자, 자동차 보험료 납부하고 카드 계좌 여부에서 부루된 다음에 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 제외 대상 내역으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이 제외 대상들인데요. 자, 이 중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항목은 제외 대상 3만원 초과 거래 중에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그랬는데 여기서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법인은 제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건데, 자, 읍면지역 소재라든가 금융보험 용역. 제가 지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비거주자와의 거래나 농어민, 국가 등 또 비영리 법인의 기부금 낸 경우라든가 또 이런 경우에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의 양도, 전기, 통신, 방송, 국외에서의 공급,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겠고요.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주택임대 용역과 관련된 거래, 또는 택시와 관련된 경우 택시비가 3만 원을 넘어섰을 때 택시와 관련된 것도 영수증 수취명에서 제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산발매 통합관리 시스템 거래자와의 거래라든가 항공기 항행 용역, 간주임대료, 연체이자 지급분, 송금명세 제출분, 접대비, 필요경비 부인, 유료도로 통행료. 자, 이러한 항목들은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3만 원 초과 거래건에 대해서 가산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는 해서 제외 대상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금융보험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체크해주고 금융보험 용역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제외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불러오기 눌러보면 자동차 보험은 구분코드가 16번 금융농업 보험 용역에 대한 항목을 해서 구분 16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서식으로 가서 보면 제외 대상으로 표시가 되고, 자, 제외 대상에 표시가 됐고, 명세서 제출 대상, 여기는 가산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가산세 대상에는 안 들어가고요. 제외 대상으로 집계가 돼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제외 대상이라서 저희가 적격증빙 4가지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체크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외 대상 중에 송금명세서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반비인데 개별용달에 화물을 보내면서 운반비를 지급을 했는데요. 자, 제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통장에서 이체를 해서 상대방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일단 분계를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반비인 경우에 자, 제외 대상 중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는 간이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송금 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그래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보시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분이 있습니다. 33번 항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송금 명세서로 제출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키 눌러주시면 여기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공급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자 코드 더하기 엔터 해서 등록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대방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송금을 했기 때문에 은행명 어느 은행으로, 계좌번호. 자,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까지 등록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등록이 메시지가 창에 등록사항을 다 입력하셨으면 공급자 등록 눌러주시고 추가하겠습니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제외 대상 중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가서 2번 서식을 살펴보면 자, 여기 세로 블록이 했을 때 개별 용도에 대해서
구분값이 33번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분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자, 이 서식은 1번 서식에서 가서 보면 제외 대상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역은요, 저희가 법인세 신고할 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성을 할 것인데, 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메뉴를 들어가서 보시면 앞에서 이미 작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이 보시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전자라고 되어 있죠. 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자 신고라고 하는 것은 법인 조정할 때 들어가는 전자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 메뉴에 가서 보면 신고 부속 서류에 여기 가시면 신고 부속 서류에 저희가 내야 될 서류들 중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내야 될 서류들 중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법인세 때는 안 낸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때만, 개인 사업자들만 제출한다라고 했고, 자,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들어가는 항목은 안 들어갔지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는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포함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전자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내역들은 저희가 법인세 신고할 때 지출 증명 수취 검토표라고 하는 서식을 작성합니다. 자, 여기도 있고 회계 쪽에도 가시면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세로 블록이 눌러 보시면요. 자, 표준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각 과목마다 해당되는 내역이 다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역들 중에서 자, 우측에 보면 지금 표준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항목이 있고, 자, 서식을 보면 표준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있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가 있으면 원가명세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마다 금액들이 다 조회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출증명서류 수취 금액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에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검토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이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자동점표 처리하면서 넣었던 금액이라서 적격증빙으로 검토가 돼서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수취 제외대상 금액으로 들어와 있는 게 좀 전에 봤던 제외대상 항목으로 체크했던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차이 나는 곳에 나와 있는 차이 나는 곳은 제외 대상도 아니고 적격 증빙도 아니니까 이 차이 나는 곳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국은 가산세 대상으로 체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곳의 금액을 없게 하시면 가산세 대상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자, 저희가 8만 원 아까 가산세 대상 자료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가산세 제외 대상이 아닌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기업은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들어가는 항목을 건건히 제외 대상으로 체크를 다 해놓았다면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자, 이 서식은 법인 조정에 가면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표라는 서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여기서 세로 블록이 해보면 여기도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자, 차이 나는 만큼은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안 되게 하려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하실 때 가산세 대상이다 아니다를 먼저 체크하시고 입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적격 증빙에 대한 관리를 했는데요. 법인세 신고할 때 저희가 들어가는 서식 중에 하나가 검토 서식으로 들어가는 서식인데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 내역 검토 서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로 블록이 해보시면 각 계정 과목마다 지금 업무와 관련해서 썼는지 아니면 여기 사용 구분에 쇼핑몰을 이용했거나 가정용품을 구입했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런 지출들이 있는 경우에 사적으로 쓴 경비들은 법인세에서 바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법인세 신고할 때 검토 서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이때도 보시면 사적으로 쓴 것들을 관리를 하는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휴일에 썼는지 사용을 한 내역들을 쇼핑몰을 구입한 거는 저희가 적요에 인터넷 또는 11번가 옥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쇼핑몰 구입한 것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병원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만약에 치과 치료를 하면서 치과 병원. 자, 이 내역이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목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적요가 치과라고 써 있으면 개인적인 치료 목적이다. 이렇게 이용하고 자료를 불러와서 이 내역을 검토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공휴일에 쓴 것들은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공휴일에 썼지만 공휴일이라고 해서 근무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니까 이때도 업무적으로 쓴 것이라면 여기서 부를 열어 수정을 해주실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무와 관련된 내역들만 쓴 것이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사적으로 쓴 것이라서 경비를 부인하겠다라고 할 때 적정 여부 부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부에 해당되는 만큼은 법인 세무 조정하면서 적격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검토 소식이라 아직은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사후 검증에 대한 자기 검증 검토 서식으로 저희가 활용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격 증빙에 대한 관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적격 증빙은 기본적인 적격 증빙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다 들어갔었죠. 자, 그런데 적격 증빙 제외 대상 일반 전표 입력에 제외 대상이면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유 구분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 송금 등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할 때 첨부가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제외 대상이 아닌 3만 원 초과를 구분값이 없으면 얘는 가산세 대상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외 대상에 대한 사유 구분, 송금 명세 제출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가산세 대상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놔야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여기에 있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는 해당이 되면 전자로 첨부가 될 것이고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지출증명서류 신고서로 법인세 신고할 때 전자신고로 포함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검토 서식으로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 내역에 대한 검토 서식이 적법하게 썼는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업무 관련 여부를 체크하고 여기서 부로 되어 있는 항목들은 아예 처음부터 비용 자체를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을 전표 입력할 때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결산을 하기 전에 이제 가산세와 관련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산세 대상이 안 되고 또 제외 또는 전자신고 관련된 서식들이 증빙 서류 제출과 관련된 서식들이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듣고 결산을 했다가 나중에 또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해서 가산세를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가산세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을 법인세 신고 때만 꼭 관리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평상시에 적격 증명에 대한 관리를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채권에 대한 잔액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